신데렐라 게임 80회입니다. 원장 수녀가 최명지와 식당 안에서 부딪혔어요. 원장 수녀는 최명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여자는 20여 년 전에 보육원을 찾아와서 입양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던 여자 아냐? 원장 수녀가 이렇게 최명지를 잊지 않고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최명지는 입양에 관심 있어서 찾아왔다고 해놓고는 쓸데없이 이두나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기 때문이에요. 최명지가 말을 하길, 사실은요 식당에서 이두나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양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니 저도 그런 아이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이 보육원에는 이두나처럼 예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두나 양엄마에게 보육원 연락처를 구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두나라는 아이가 못내 탐이 난다는 듯이 꼬치꼬치 캐물으며 만약 그 아이가 혹시라도 파양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꼭 연락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락처까지 남겨놓고 가는 바람에 원장 수녀는 최명지에 대한 기억이 또렷이 남았던 거죠. 이렇게 과거 회상에 잠겨서 원장 수녀는 최명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서 있는데 구하나가 다가왔어요. 수녀님, 누구 아는 분이라도 계시나요? 원장 수녀는 최명지를 본 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구하나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최명지는 바로 이두나의 작은 엄마예요. 실종되기 전까지 한 집에 같이 살았던 작은 엄마예요. 그러자 원장 수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어질어질해졌어요. 세상에나, 그럼 자신의 조카를 식당에서 만나놓고도 모른 척 나에게 어디로 입양되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이구나. 원장 수녀는 서둘러서 리처드 안을 만났어요. 수녀는 사진 속에 최명지를 가리키며 두나 아버지, 이 여자분이 확실히 기억났어요. 오늘 우연히 식당에서 실제로 마주치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20년 전 기억이 생생히 돌아왔거든요. 이 여자분이 두나 작은 엄마라면서요? 그런데 이분이 두나랑 식당에서 마주쳤다고 하면서 저에게 미국 어디로 입양되었는지 주소까지 물어봤어요. 물론 개인 정보라서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엄마라면서 저에게는 작은 엄마라는 것을 철저히 숨겼어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최명지는 자기 조카 이두나를 식당에서 마주치고도 모른 채 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두나는 그 당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작은 엄마를 알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작은 엄마는 왜 자신의 조카인 두나를 모른 채 했냐는 말이에요. 두나 부모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다닌 걸 잘 아시는 분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리처드와는 최명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나 우선은 당장 신여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여진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최명지가 신여진 방에 들어와서 전화기를 바꿔치기 했거든요. 전화기를 바꿔치기 한 이유는 최명지가 조영사를 만났는데 조영사가 하는 말이 신여진이 남편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무래도 신여진의 남편이라는 작자가 딸의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신여진이 남편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최명지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 최명지는 신여진이 남편과 통화를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전화기와 바꿔치기를 해서 리처드 안에 전화만 수신 거부를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몰래 전화기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생각인 거죠. 만약 도중에 전화 바꿔치기 한 거 들키기라도 하면 어머나, 형님 죄송해요. 전화기가 똑같아서 제가 헷갈려서 형님 걸 가지고 있었지 뭐예요. 이렇게 둘러댈 심사였던 거죠. 신여진이 전화를 받지 않자 답답한 리처드와는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최명지가 먼저 보고 리처드안을 잡상인 취급을 하며 매몰차게 내쫓아버립니다. 신여진은 안방에 있어서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리처드안은 아내를 만날 수 없어서 답답하니까 이 사실을 구하나에게 말을 합니다. 구하나는 황진구에게 리처드안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황진구가 신여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따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윤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 어서 윤 선생님을 만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은총이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어서 빨리 지금 당장 윤 선생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여진은 리처드안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리처드안은 아내에게
20여 년 전 최명지가 식당에서 우리 유진이를 만나놓고도 모른 척하고 그대로 미국으로 입양을 떠내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신여진, 최명지가 악마였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된 거죠. 아니, 내 옆에서 내가 평생 동안 우리 유진이를 얼마나 그리워했고 내 인생의 전부가 유진이인 걸 누구보다도 뻔히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어떻게 내 딸을 식당에서 마주쳐놓고도 나에게 평생 동안 그걸 숨겨왔던 거야? 신여진은 최명지에 대한 분노로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어요. 리처드 안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유진이 엄마, 우리 유진이 죽음에 최명지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최명지와 우리 은총이를 같이 있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이미 최명지와 윤세영은 은총이를 데리고 영어 캠프를 떠난 상태거든요. 신여진은 황급히 영어 캠프를 향해 떠날 것 같아요. 하지만 최명지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다는 걸 조 형사를 통해서 이미 전달받았을 것 같은데요. 조 형사는 리처드 안과 신여진이 카페에서 만났다는 것을 알려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최명지는 은총이를 영어 캠프에서 빼내어가지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릴 것 같습니다. 은총이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네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구하나와 황진구가 나서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즉, 구하나는 은총이에게 전화기가 있으니까 이걸 위치 추적을 달아놓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빨리 이 정보를 경찰들에게 알려서 은총이를 무사히 구출해낼 것 같습니다. 한편 혜성 창립 기념일은 신여진이 개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는데요. 영상에서 신여진이 기업 사냥으로 피해당한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신여진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조사를 계속 받아야만 하는 거죠. 다행히 도주의 우려는 없어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한편 혜성은 나날이 기울어가고 있어요. 구하나가 기업사냥 피해자 연대 모임을 결성을 했거든요. 하나는 연대 대표가 되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신여진 회장에게 기업사냥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보상을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구하나는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연대는 그런 목표로 이렇게 모였으니까요. 그러자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여진이 피해 회사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총 피해액은 얼마로 추정을 하십니까? 그러자 구하나는 눈 하나 꼼짝도 안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00억입니다. 그러니 신여진은 1,000억을 보상해주고 나면 혜성그룹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구하나의 압력만 해도 신여진은 기절할 판국인데 여기에다가 구지석은 그간의 신여진의 비리를 모두 종합하여 발표하면서 신여진은 회장 자리에서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자나도 윤세영의 갑질 논란으로 혜성호텔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회장까지 기업 사냥을 했다는 정황이 폭로가 되면서 혜성그룹은 점점 기울게 될 것이고 신여진도 결국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